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2022년 닙스에 퍼블리시된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 is a Sequence Modeling Problem이라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Introduction, Methodology, Experiment, 그리고 Conclusion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퀀스 모델은 그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인풋을 가지고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이제 음성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말하고 있는 문장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는 그 스피치 리코그니션이나, 그다음에 번역을 통해서 특정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연속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의 동작을 추측하는 그 비디오 액티비티 리코그니션 등의 모델들은 전부 시퀀스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시퀀스 모델의 장점으로 그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높다는 것과, 그리고 퓨샷 러닝에서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강학습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로 디시전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시전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그 이제 그 T 스텝에서의 액션을 추측을 할 때 그 T-1 스텝까지의 동작을 토대로 그 다음 에이전트의 액션을 추측한다는 것이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동작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사용으로 강학습에서도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그 멀티 에이전트 리인버스먼트 러닝, 그러니까 MARL의 영역에서 확인을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에이전트에서는 성능이 향상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향상된 에이전트 여러 개를 가지고 다른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이 향상된 성능이 전체 태스크의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그 단일 에이전트를 학습을 할 때에는 그 다른 에이전트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 MARL의 문제를 시퀀스 모델링 프로블럼으로 변환해서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만든 그 모델을 그 멀티 에이전트 트랜스포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강학습에서 사용하는 어드밴티지 펑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심층 강학습에서 학습을 할 때에는 이제 보상을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 이 보상에 해당하는 항목을 여기 있는 그 액션 밸류나 그 스테이트 밸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베리언스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그 액션 밸류에다가 그 기대값을 빼는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멀티 에이전트의 문제로 변환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위의 식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이 여기 텀자 I1:m이라는 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m개가 있다고 하면 이 변수가 의미하는 것은 이 n개의 에이전트 각각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ARL 분야에서는 이걸 지칭해서 조인트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조인트 액션, 조인트 액션 밸류, 그리고 얘는 조인트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서 멀티 에이전트 MARL에서는 어드밴티지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 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달라 보여도 그 시그마를 풀면 이제 가운데 값들 다 사라지고, 최종적으로는 k가 m일 때의 양의 항과 k가 1일 때의 음의 항이 남기 때문에 얘네를 정리하면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식 자체도 다음과 같이 그 조인트가 아닌 그냥 그 k번째 에이전트의 어드밴티지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정리를 이제 멀티 에이전트 어드밴티지 디컴포지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이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시그마 안에 있는 어드밴티지 변수를 보면 그 1부터 m까지 조인트 스테이트, 그리고 1부터 m-1까지 조인트 액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m 에이전트의 액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m 에이전트의 어드밴티지를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n번째 에이전트의 어드밴티지를 계산하는데 그 m부터 1부터 m-1까지 에이전트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의 선형 결합으로 최종적인 그 조인트 에이전트 펑션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토대로 그 멀티 MARL을 이제 시퀀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제시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는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코더에는 그 현재 상황에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관측한 관측값들을 인풋으로 넣어주고, 이제 디코더에서는 이제 이전까지 축적한 그 액션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다음 에이전트의 액션을 판단을 하고 다시 이거를 새로운 인풋에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리컬시브하게 그 디코딩을 반복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냥 일반적인 트랜스포머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에이전트에 대한 예시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세 개의 에이전트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각각의 에이전트로 이제 관측값을 획득을 하면 얘를 인풋으로 넣어서 그 인풋 임베딩을 한 다음에 그 셀프 어텐션을 하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된 그 관측값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측값을 그 디코더의 두 번째 어텐션 모듈의 허리 값으로 집어넣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모델이 되면 이제는 디코딩을 시작을 하는데, 디코딩에서는 맨 처음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 토큰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인풋 임베딩을 한 다음에 마스코트 어텐션을 이제 한 개의 토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결과로 그 리프레젠테이션 된 액션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이 액션 자체를 결국 조인트 액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텐션 맵을 사용을 해서 그 어텐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의 상호작용까지 고려를 한다는 점에서 이 항목을 조인트 액션이라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인트 액션과 그 인코더에서 획득한 리프레젠테이션 된 관측값을 가지고 다시 마스크 어텐션을 진행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첫 번째 에이전트의 액션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첫 번째 에이전트의 액션을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디코딩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토큰이 두 개이기 때문에 2x2로 그 마스크 어텐션을 진행을 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또 에이전트 2의 액션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다시 반복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현재 에이전트들의 관측값만을 가지고 그 에이전트의 액션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 및 평가 부분인데, 일단 논문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태스크는 다음과 같이 4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에서 제공하는 그 하프치타라는 시뮬레이션인데, 여기서는 여기 치타의 앞발과 뒷발에 존재하는 관절들이 각각 에이전트가 돼서 이 6개의 관절을 가지고 원활하게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작 시뮬레이터에서 제공하는 비아이덱스 핸즈라는 그 양팔을 가지고 특정 태스크를 진행을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인데, 여기서는 결국 양팔이 각각 에이전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그 풋볼 벤치마크라는 시뮬레이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선수의 수를 그 설정을 하면 이 선수 각각의 에이전트가 돼서 패스나 골 같은 태스크를 지정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점수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스타크래프트 2 멀티 에이전트 챌린지라고, 여기서는 그 이제 상대 유닛과 그 아군 유닛의 개수와 종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에 사용된 모델들은 다음과 같이 4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논문에서 제시한 그 멀티 에이전트 트랜스포머, 줄여서 MAT를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디코더 부분에서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을 제외한 MAT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 중에 이제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MAPPU,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멀티 에이전트 어드밴티지 디컴포지션을 처음 그 제시하고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던 HAPPO 모델을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능 평가는 일단 그 아이작 시뮬 그 바이덱스핸즈와 그다음에 하프치타의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걸 보시면 그 노란색이 그 MAT고 그 빨간색이 MAT 디센트럴라이즈드 모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MAT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MAT 디센트럴라이즈드 모델의 경향성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하프치타의 경우 관절별로 액션이나 스테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관절들이 이제 그 각각 이질적인 에이전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이덱스 핸즈 같은 경우에는 양쪽 손을 겪고 뭐 그 같은 비슷한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들은 동질적인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질적인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이 빨간색 그래프의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이제 이질적인 에이전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 다른 에이전트들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학습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는 그 하프치타 그 시뮬레이션 전체의 리워드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관절별로 획득한 리워드에 대해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MAT의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관절별로 이제 다른 그래프와의 경향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 그 관절별로 다른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되냐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타크래프트 2 멀티 에이전트 챌린지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태스크와 난이도에 대해서 학습 그 평가를 진행을 한 것이고,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승률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도 MAT에서 성능이 항상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구글 리서치 풋볼 벤치마크에서 평가한 건데, 여기서는 에이전트를 2개, 3개, 4개, 4가지 경우로, 3가지 경우로 나눠서 테스트를 한 건데, 일단 에이전트 2와 3를 보면 그 4가지 모델 모두 경향성이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으나, 이제 에이전트가 4개까지 늘어난 상황에서는 그 확실히 그 MAPPO와 HAPPO의 경우 성능이 떨어지는 반면, MAT는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퓨샷 러닝에 대한 평가인데, 첫 번째로는 스타크래프트 2 멀티 에이전트 챌린지에서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과 같은 간단한 태스크에 대해서 1000만 개의 예시를 만들어 이제 프리트레인을 하고,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좀 더 복잡한 6개의 태스크를 설정을 해서 여기서 퓨샷 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드체가 결국 볼드체로 작성되는 게 이제 성능이 더 우세한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MAT에서 우세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을 그 하프치타에서도 반복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성능 평가에 학습했던 모델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 6개의 관절 중에 그 하나의 관절을 못 쓴다는 6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퓨샷 러닝을 진행을 했고, 그 여기서는 앞서 스타크래프트 예제에서 확인했던 것보다 좀 더 MAT가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 에이전트끼리 협력하는 MARL의 문제에서 트랜스포머를 접목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하며,
그래, 최종적으로는 이제 MARL 분야에서 새로운 소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논문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